안녕하세요. 오늘 저희가 여러분과 함께 깊이 파고들 이야기는요. 한국 근대 사상, 그러니까 동학과 대순 사상이 세상을 어떻게 바라봤는지, 특히 그 땅에 대한 관점, 지관을 비교한 글을 좀 보려고 합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이 두 사상이 있잖아요. 기화라든가 조리, 이치 같은 개념들. 네네. 이걸 통해서 세상을 어떻게 이해하고 또 그 안에서 인간과 우주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했는지. 그렇죠. 특히 자생적 근대성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어떤 차이가 있는지 좀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. 여러분께서 주신 자료 속에서 핵심을 한번 찾아보죠. 네, 흥미로운 주제입니다. 자, 그럼 먼저 동학부터 시작해 볼까요? 핵심 개념 중 하나가 기화인 것 같아요. 맞습니다. 기화. 그 안으로는 신령함이 있고 밖으로는 기화가 있다. 이런 구절이 있잖아요. 네, 유명한 구절이죠. 세상을 전부 기의 변화, 그 움직임으로 파악한 관점인 거죠. 네, 그렇습니다. 온 우주 만물이 기의 작용으로 생겨나고 변화한다고 본 거예요. 근데 또 흥미로운 점은 서양 문물, 그러니까 서학의 어떤 힘이나 가치는 인정을 하면서도요. 네. 그 점이 중요하죠. 그 수행 방식에는 뭔가 내면적인 깊이, 뭐랄까, 하늘의 직접적인 가르침 같은 게 좀 부족하다고 봤다는 거예요. 정확합니다. 기술이나 물질 문명은 받아들일 수 있지만 그 정신적인 혹은 영적인 측면에서는 동학의 가르침이 더 우위에 있다고 본 거죠. 아하, 그렇군요. 그럼 이제 대순사상으로 넘어가 보면요. 동학의 기화 개념에다가 조리라는 개념을 더 중요하게 본다면서요? 네, 맞아요. 대순 사상에서는 조리가 아주 핵심적인 개념입니다. 그 조리라는 건 구체적으로 뭔가요? 기화랑은 다른 건가요? 기화가 기의 자연스러운 변화라면 조리는 신명이라는 같은 의지를 가진 존재들이 세상을 조화롭게 다스리는 질서 혹은 그 작용을 의미해요. 아, 신명들이 개입해서 질서를 잡는다 이런 느낌이군요. 네, 좀 더 적극적인 통치, 조화의 개념이죠. 특히 토, 즉 흙의 역할, 땅의 역할을 굉장히 강조합니다. 땅이요. 땅의 역할은 왜 강조됐을까요? 그게 이제 만물을 중재하고 조화시키는 힘의 근원이라고 본 거예요. 동학이 상대적으로 기에 좀 더 초점을 맞췄다면 대순사상은 우주의 근본 원리로서의 이치를 더 중시했거든요. 아, 이치. 네. 그리고 중요한 건 이 이치가 그냥 추상적인 관념이 아니라 바로 우리 일상생활, 일용사물 속에 실제로 존재하고 작용한다고 봤다는 점이에요. 와, 그러니까 진리가 저 멀리 있는 게 아니라 바로 우리 주변에 있다 이런 거네요. 그렇죠. 훨씬 더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느낌을 주죠. 그러네요. 자료를 보면 또 재미있는 대비가 나오는데 동학은 자신들의 노력을 노이무공이라고 표현했잖아요. 네, 애썼지만 공을 이루지 못했다는 뜻이죠. 그런데 대순사상은 천지성공을 이야기한단 말이죠. 하늘과 땅이 함께 성공한다. 이 차이는 뭘까요? 그냥 잘 되고 안 되고의 문제 같진 않은데요. 네, 아주 중요한 지점인데요. 그 차이가 두 사상의 지향점을 극명하게 보여줍니다. 대순사상의 관점에서 보면 그 노이무공이라는 건요. 네. 아직 구천상제라는 절대적인 존재, 그분의 직접적인 개입과 도움이 본격화되기 이전의 상태를 나타낸다고 해석할 수 있어요. 아, 그러니까 인간의 힘만으로는 한계가 있었다. 뭐 이런 인식인가요? 그렇죠. 그런 뉘앙스가 있는 거죠. 반면에 천지성공은 다릅니다. 이건 하늘과 땅이 조화를 이루고, 즉 음양합덕, 정음정양이 되고 네네. 신명들의 그 조리작용을 통해서 모든 맺힌 한을 풀고, 즉 해원상생이죠. 해원상생. 네. 그렇게 해서 모두가 잘 사는 이상세계, 지상천국이 실제로 이 땅 위에 이루어질 수 있다는 강한 믿음, 가능성을 보여주는 거예요. 와, 특히 그 땅의 안정된 덕, 지덕 위에서 모든 사람들이 마음 놓고 편안하게 안심안신하며 살 수 있는 세상을 그렸던 거죠. 그러니까 노력했지만 안 됐다와 하늘과 땅이 도와서 결국 성공한다. 와, 당시 혼란했던 시대를 생각하면 이 메시지가 주는 울림이 정말 달랐겠는데요. 네, 그렇죠. 희망의 크기가 달랐다고 볼 수도 있겠죠. 당시 또 첨예했던 문제가 일본과의 관계였잖아요. 이 부분에 대한 시각도 두 사상이 달랐다고요. 이건 좀 조심스럽긴 한데 자료에서는 그렇게 설명하고 있죠. 맞습니다. 자료에 나타난 시각을 보면요. 동학 쪽에서는 아무래도 임진왜란의 경험이 강하게 남아있어서 일본을 원수로 보고 극복해야 할 대상으로 여겼던 것 같아요. 네, 그럴 수 있겠네요.
그런데 이제 대순사상을 여신 증산 방일순 선생의 경우에는 조금 다른 해석을 내놓았다는 시각이 있습니다. 어떤 해석인가요? 오히려 임진왜란 때 일본이 겪었던 패배의 원한, 그걸 풀어주기 위해서 우주적인 차원에서 잠시 조선의 운명을 일본에게 맡기는 그런 큰 계획, 공사를 보았다고 해석하기도 한다는 거죠. 아, 원한을 풀어주기 위해 잠시 맡긴다. 상당히 독특한 해석인데요. 네, 물론 이건 어디까지나 하나의 해석이고요. 당시에 그 절박했던 상황 속에서 어떻게든 질서를 찾고 미래를 열어가고자 했던 그런 고민의 산물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렇군요. 중요한 건 같은 시대를 살면서도 세상을 보고 미래를 그리는 방식이 이렇게 달랐다는 점이겠네요. 바로 그 점입니다. 서로 다른 해법을 모색했던 거죠. 자, 그럼 정리를 좀 해보면요. 동학은 기화라는 원리를 중심으로 세상을 이해하고 인간의 노력을 강조하면서도 노이무공을 이야기했다면 네, 대순사상은 여기에 신명의 조리라는 개념, 그리고 실제하는 이치, 특히 토, 땅의 역할을 더해서 천지성공과 해원상생이라는 훨씬 더 구체적이고 어떻게 보면 낙관적인 청사린을 제시했다.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. 네, 정확하게 요약해 주셨습니다. 이 자료를 통해 보면 대순사상이 우리 전통사상 안에 있었지만 상대적으로 좀 덜 주목받았던 토의 개념이라던가 음양오행 같은 요소들을요. 네. 이걸 새롭게 조명하고 재구성해서 동학과 차별화되는 좀 독자적인 사상 체계를 세우려고 노력했다는 점을 알 수 있어요. 아, 정통 속의 요소를 새롭게 재해석했다는 거군요. 그렇죠.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지점은 바로 이것 같아요. 과거의 사상이나 어떤 요소들을 오늘날의 시각으로 어떻게 다시 보고 새롭게 엮어내느냐에 따라서 네. 지금 우리가 당면한 문제들을 풀어갈 수 있는 어쩌면 예상치 못한 실마리나 열쇠를 발견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가능성 말입니다. 여러분께서는 이 이야기 속에서 어떤 현재적인 의미를 발견하셨는지 궁금하네요. 네, 정말 흥미로운 관점입니다. 오늘 저희와 함께 이 깊이 있는 탐구 즐거우셨기를 바랍니다.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